난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답지대로 전술을 짜 토트넘을 상대해 손쉽게 승리를 얻긴 했지만 그들의 경기력은 예상 밖이었다. 전반전에 우리가 4골을 넣지 않았다면 무승부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순간순간 놀라는 장면들이 있었다. 역시 토트넘에는 소니가 있었으며 그는 내가 떠나는 마지막까지도 안필드에서 우리 상대로 골을 넣었다. 그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토트넘 역시 훌륭한 팀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소니의 활약은 인상 깊었다.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가 끝난 후 수많은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리그 120호 골을 달성하면서 엄청난 활약을 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전반전에 4대0으로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골을 넣은 모습에 현재 팬들은 이게 캡틴이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모습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정말 오랜만에 소니의 장점이 다 드러난 경기인 것 같아. 앞으로 이렇게만 해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남기며 그의 활약에 대해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음에 따라 역대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서 제라드와 공동 22위, 아시아 선수 한 시즌 득점 역대 2위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역대 2위인 이유는 1위도 득점왕을 받았던 시즌의 손흥민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를 보고 마침내 팬들이 원하던 득점왕 시즌의 손흥민 모습이 나왔다. 다음 경기에도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남은 경기 전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전성기 때의 손흥민 선수 모습이 나오기도 했던 이 경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3에서 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대4로 패배했습니다. 토트넘이 뉴캐슬 유나이티드, 아스널, 첼시전에요. 리버풀전까지 4경기 연속 패배하면서 연패의 늪에 빠졌는데요. 토트넘이 리그에서 4연패를 당한 건 2004년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20년 만에 4연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빌라가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추격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지만 토트넘까지 패배해 또 다시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멀어졌는데요. 경기 전 리버풀의 클럽 감독은 지금 모두 우리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축구라는 것은 항상 변수가 일어날 수 있고 모든 게임이 중요한 게임이기에 양팀 모두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토트넘 또한 마찬가지이고 훌륭한 팀이기에 절대 방심해선 안되고 한번 패배한 적도 있기 때문에 우린 더욱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클롭 감독이 리버풀을 떠나는 마지막 시즌인 만큼 승리를 가져가겠다는 것을 표출했는데요. 양팀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경기의 라인업이 발표되었고 토트넘은 그동안과 달리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는 4-3-3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오면서 최전방에 손흥민, 존슨, 클루셉스키, 이선희, 비수마, 사르, 벤탄쿠르가 백포에는 로얄 판더펜, 로메로, 포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는 언제나 그렇듯 초반엔 치열했는데요. 첼시전과 다르게 자신들의 플레이를 하는 토트넘 선수들이었지만 리버풀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반 16분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각포가 살라에게 공을 보냈고 살라가 헤더로 골망을 가르면서 선제골을 달성했는데요. 토트넘에게 왼쪽 풀백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왼쪽 풀백으로 나와있던 로얄이 살라를 계속해서 놓치면서 결국 실점했기 때문이에요. 전반 45분 리버풀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로버트슨이 내준 공을 또 다시 살라가 슈팅했고 비카리오가 막았지만 세컨볼이 로버트슨에게 향하면서 그대로 마무리해 득점으로 이어졌는데요. 또 다시 토트넘의 로얄 선수가 살라를 막지 못하면서 결국 슈팅을 허용했고 득점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왼쪽 풀백 선수들이 전멸하면서 사이드가 약해진 토트넘입니다. 전반전에만 2골을 내준 채 2대0으로 마무리해야 했던 토트넘인데요. 후반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반 5분 또다시 로얄이 수비 실수를 하면서 공을 뺏겼고 각포의 헤더로 실점했는데요. 후반 15분 4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로얄이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살라에게 향했고 패스를 받은 엘리엇이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 그대로 골망을 가른 것인데요. 토트넘은 전반 후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리그 4연패를 맛봐야 하는 점수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 지게 된다면 토트넘은 20년 만에 4연패를 달성하게 되네요. 리버풀은 안필드에서의 3연패를 막아내게 됩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때 토트넘은 교체 카드를 꺼냈고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후반 26분 존슨이 측면에서 문전으로 보낸 공을 히샬리송이 그대로 마무리하면서 많이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토트넘의 깔끔한 공격 전개입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크로스와 침착한 원터치 슈팅으로 마무리까지 토트넘이 많이 골을 넣습니다. 그로부터 6분 뒤인 후반 32분 캡틴 손흥민 선수의 리그 17호 골이 터졌는데요. 스킵의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주면서 곧바로 골문 구석을 노리는 침착한 마무리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손흥민의 활용법이 이겁니다. 톱으로 쓸 거면 이렇게 주변에서 패스만 잘 전달해줘도 바로 마무리 슈팅까지 가져가는 선수가 손흥민이거든요.
손흥민은 이런 빅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캡틴 손흥민의 골로 격차는 2골로 줄어듭니다. 이 득점으로 손흥민 선수는 리버풀전에서 5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한 두 번째 선수로 기록되며 리버풀의 천적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분위기를 탄 토트넘이었지만 너무나도 벌어진 격차에 결국 승리는 하지 못했고 경기는 4대2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전문가들은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집중했는데요. 오늘 손흥민이 후반전에 보여준 활약들은 엄청났습니다. 마침내 그는 팬들이 원하던 대로 경기를 해줬고 오랜만에 득점왕 시즌 손흥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패스만 하던 것과 달리 왼쪽 측면에서 직접 드리블로 돌파를 하며 슈팅까지 가져가는 이 모습. 이것이 그동안 팬들이 그토록 원하던 손흥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 모습 너무나도 파괴적이었고 단단하던 리버풀 수비도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의문일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남은 경기와 다음 시즌도 이렇게만 해준다면 시즌 초반 강력했던 토트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상대팀인 클롭 감독 또한 그의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내가 처음에 감탄했던 소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동안 소니는 시즌 초반 이후 톱으로 가면서 동료에게 패스를 하는 이타적 플레이를 했었는데 하프타임 이후 전술의 변화가 생긴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후반전에 매우 위협적이었다. 전반전에도 그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게임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답지대로 전술을 짜 다행히 승리를 가져오긴 했지만 후반전에 보여준 그들의 모습은 나의 예상 밖이라 실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역시 토트넘은 훌륭한 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오랜만에 그의 훌륭한 활약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다. 잘 대처해준 우리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클롭 감독 또한 후반전에 보여준 소니의 활약에 칭찬했는데요. 이런 소니의 활약에 현지 팬들은 4대2로 패했음에도 오랜만에 보는 득점왕 시절 소니를 볼 수 있었다며 남은 경기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토트넘은 패배했지만 오랜만에 보여준 손흥민 선수의 모습에 많은 팬들이 환호하며 소니가 돌아왔다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 득점왕 시절에 강력했던 경기력으로 전승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2,000명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